여러 가지 순열을 할게. 자, 원순열부터 하면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 그래서 이제 원순열의 수는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n-1 팩토리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이제 보여주는 거는 문제를 풀면 설명할게. 1번 문제. 5명의 학생이 A, B, C, D, E, F, E가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원탁이 있고 앉는 자리가 뭐 이렇게 5군데가 있다 칠게.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다 이제 사람을 안 치는 거거든. 근데 문제가, 자, A, B, C, D 이렇게 안 치는 거랑 A, B, C, D, E 이렇게 안 치는 거랑 같은 거야. 자, 이게 같은 거를 찾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 한 문자를 고정시킬 거야. 우리가 한 문자 A를 고정시킨다고 칠게. 그러면 시계 방향이건 반시계 방향이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그럼 우리가 A를 봤을 때 뭐 시계 방향으로 볼까? 시계 방향이면 이쪽이지. 이렇게 E, D, C, B 이런 순으로 돼 있지.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E, D, C, B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같은 걸로 취급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우리가 A, B, C, D를 이렇게 안 칠 때 같은 게 몇 개 나올까? 이런 형태. 그러니까 돌렸을 때 같은 게 총 6개가 나오겠지. 왜냐면 A가 이제 5개, 미안해. 5개가 나오겠지. 왜냐면 A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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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주자면은, A를 뭐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E, D, C, B 이렇게 겹치는 것들을 우리가 5개 딱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5개 만들 수 있고, 그럼 얘네들은 다 동일한 걸로 취급하는 거야. 동일한 걸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 자리에다가 A, B, C, D를 배열할 거야. 그러면 자, 여기에 배열할 수 있는 거 5가지, 여기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총 5팩토리얼 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A를 하나 고정시키면 겹치는 게 몇 개 나왔어? 5개 나왔지. 그래서 겹치는 것들은 나눠준다. 이제 5개 나눠주는 거야. 얘가 정답이 4팩토리얼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은 5 빼기 1 팩토리얼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은 n-1 팩토리얼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4팩토리얼이니까 정답이 24. 3번이 정답이다. 다각형의 둘레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 방법 1번. 회전시켰을 때 겹치는 것을 나눠준다. 방법 2번은 특정 하나를 고정시키고 생각해준다. 이제 회전시켰을 때 다른 것인데, 우리가 할 거는 이제 방법 1부분으로 할게. 그럼 2번 문제를 풀어보면,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6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몇 개냐면은 이렇게 6개가 되겠지. 자, 6개가 되는데 6명을 이제 안 치는 거야. 그럼 6팩토리얼 이렇게 되고, 나누기 해주는 거. 나누기 어떻게 나누냐면은 우리가 1번 문제 풀듯이 하면 되거든. 얘네가 회전했을 때 같은 거를 볼 거야. 그럼 만약 A를 여기다 놓았다고 칠게. A를 여기다 놓으면 뭐 회전했을 때 같은 경우는 언제가 있겠어? A가 여기 있을 때랑 얘가 이제 이렇게 회전되면 A가 여기 있을 때가 또 겹치겠지. 그다음 이렇게 회전되면 A가 여기 있을 때 겹치겠지. 이렇게 회전되면 다시 돌아오지. 그러니까 A가 이렇게 3군데 위치해 있을 때는 같은 것으로 취급하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3개가 겹치니까 나누기 3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5팩토리얼이 되고, 자, 5팩토리얼은 우리가 120이니까 120 곱하기 2니까 240.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중복순열. 자, 중복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순열을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n 파이 r 이렇게 읽고 n의 r제곱이라고 해. 근데 이 기호는 알아두면 되는데 뭐 이거는 그냥 생각하면서 풀어도 되거든. 그래서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6개의 숫자 0,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의 숫자를 뽑아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짝수의 개수를 구하면. 자, 그러면 이제 4자리 수를 만드는 건데, 자, 그럼 여기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뭘까? 1부터 5까지 5개야.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0도 들어가도 되겠지, 6개. 12 자리도 6개. 그럼 1위 자리에는 몇 개가 올 수 있어? 우리가 짝수가 되려면 1위 자리가 0, 2, 4, 이 셋 중에 한 개여야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거지. 따라서 얘네를 동시에 만족하면 되니까 다 곱해주면 5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3이니까 얘는 이제 30. 여기 두 개 곱해서 18. 곱해주니까 540이 정답이 되겠다. 3번. 중복순열과 함수가 나왔는데, 자, 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그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R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함수 F의 개수는 N 파이 R, 그러니까 N의 R제곱개인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4번을 문제 풀면서 예시로 설명해 줄게.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는, 그러면 X가 지금 A, B, C 3개고, Y가 1, 2, 3, 4, 4개잖아. 그럼 이제 A가 갈 수 있는 게 몇 개지? 4개야, 4개. 그리고 B도 갈 수 있는 게 몇 개야? 4개. C도 갈 수 있는 게 4개. 그래서, 4의 세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위에 써있는 설명처럼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 계산해주면 64가 정답이 되겠다. 4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n개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이 각각 P1, P2, Pk개씩 있을 때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수절의 수는 얘가 된다. 단 이거를 만족한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이 5번 문제를 풀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자, 여기서 보면 A가 3개고 B가 2개야. 그러니까 문자가 이제 3개, 2개씩 겹치지.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위에 있는 공식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풀어볼게. 그러면 A를 이제 다른 문자로 구별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A1, A2, A3. 자, 그 다음 B도 문자를 이렇게 다른 걸로 구별해 줄게. B1, B2. 이렇게. 그럼 이렇게 우리가 6개의 문자가 있지.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구하기 쉽잖아. 다른 거니까. 6팩토리얼.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통해서 문제를 풀 건데, 자, 특정한 형태 한 개를 볼 거야. 그래서 아무렇게나 나열된 거 한 개를 볼게. 이렇게 돼 있다 칠게. 자, 그러면 B1과 B2C를 고정시키고 이 A1, A3, A2를 위치를 바꿔볼게.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자, A1, A2, A3은 원래는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네 두 경우가 원래는 같은 경우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경우들을 나눠줄 거야, 우리가. 나눠줄 건데, 이게 몇 개 나오겠어? B1, B2, C는 고정시키고, A1, A3, A2만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3팩토리얼이 나오겠다. A1, A2, A3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자, 근데 우리가 겹치는 게 A만 있는 게 아니고 B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B도 얘네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오겠어? 2팩토리얼 나오겠지. 그러니까 A끼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B끼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각각 3팩토리얼과 2팩토리얼이 된다. 근데 얘네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다? 겹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6팩토리얼에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야. 나눠준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정답이 2번 60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 이렇게 생긴 공식이 나온 거다. 그래서 이거를 암기할 필요는 있어.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자,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것을 스몰 a, 위쪽으로 한 칸 가는 것을 스몰 b로 나타내면 A점에서 B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위에 있는 걸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보여줄게. 자, 여기에서 여기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럼 얘가 오른쪽 또는 위로밖에 못 가지.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걸 스몰 a, 위로 가는 걸 스몰 b라고 놓자. 그랬을 때, 뭐 하나 해볼까? 이런 식으로 되면, 뭐 이렇게 됐다 칠게, 이렇게. 그럼 얘는
처음에 A로 갔고, 그 다음 B, 그 다음 A, 그 다음 B, 그 다음 A, A, B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문자를 우리가 지금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라. 이거거든. 그래서 한번 문제를 바로 풀어보면 6번 바로 볼게.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P 지점을 지나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자, 우리가 A에서 P로 갔다가 이제 P에서 B로 가는 거잖아. 그럼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부터 구해줄게.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걸 스몰 A라 놓고 위로 가는 걸 스몰 B라고 놨을 때,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가려면 A가 2개 필요하고 B가 2개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다. 자, 난 P에서 B로 가는 거. 자, A가 3개 필요하고 B가 1개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계산해주면 6, 얘 계산해주면 4가 되겠지? 그래서 2개를 곱하면 24, 1번이 정답이 되겠다.